안녕하십니까. 낚시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스파크피싱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재밌고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게 됐는데요. 오늘의 낚시 주제는 연어 낚시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연어 낚시를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비디오들을 찍겠습니다. 이 비디오 시리즈는 세 파트로 나뉩니다. 장비, 그리고 장비 운용 방법, 그 다음에 포인트 선정법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지금 소개해 드릴 거는 장비, 연어 낚시를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장비를 제가 어떤 장비를 사용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제가 많은 장비들을 쿠팡에서 찾아갖고 링크를 밑에 걸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장비를 설명했는데 어떤 건지 헷갈리시는 분들은 밑에 링크 가지고 클릭해 보시면 제가 최대한 제가 쓰는 거랑 비슷한 제품으로 놔둘 테니까 그거 확인해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왕초보 연어낚시 장비편 시작하겠습니다. 왕초보 연어낚시 장비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기초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1편, 2편, 3편으로 나눠졌고요. 1편은 장비, 2편은 운용법, 3편은 포인트 소개 그리고 선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어 낚시는 이제 9월부터 10월 10일까지 한국에서 진행되어 있고요. 10월 11일부터는 연어 낚시가 금지입니다. 12월 1일 전까지 계속 금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어가 많이 올라올 때는 낚시를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연어가 이제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할 때 연어 낚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 올라오는 연어는 한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첨사먼이라고 해갖고 크기는 4kg에서 10kg까지 크는, 그리고 약 60cm가 되는 큰 연어 어종에 속합니다. 그래서 낚시하는 재미가 상당하죠. 그리고 한국에서 연어가 올라오는 대표적인 곳은 강원도 양양, 남대천입니다. 이 외에도 동해에 있는 조그만 계곡들, 그리고 바다랑 민물이랑 만나는 곳에서도 연어가 올라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표적이고 가장 많은 개체수가 올라오는 곳은 강원도 양양, 남대천입니다. 그리고 연어는 이제 민물에서 태어나가지고 바다로 나가서 먼 북쪽에서 수천 킬로를 헤엄쳐서 옵니다. 그러면 이 연어가 산란을 위해서 민물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 색깔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은색이 이제 갓 들어왔을 때, 그리고 바다에 있을 때가 은색이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갈색으로 조금씩 변해가는데, 이 첨연어는 붉은 줄무늬가 세로로 나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수컷은 입이 이렇게 휘어집니다. 그래서 무섭게 생겼고요. 이빨도 굉장히 날카롭게 납니다. 그리고 암컷은 색깔이 많이 바뀌죠. 그리고 또 하나의 흥미로운 점은 산란하는 연어는 먹이 활동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는 이제 연어 낚시 하시는 분들은 많이 하시는 분들은 다 압니다. 이 연어의 배를 갈라보면 이 위장 쪽에 아무 먹이가 없습니다. 아무 먹이 흔적도 없고 위장이 진짜 말라 비틀어져 있습니다. 원래 이제 많은 물고기들이 산란할 때는 먹이를 먹지 않는 편인데 연어는 전혀 아무것도 먹지를 않습니다. 제가 미국에서부터 러시아, 한국 다 낚시해봤지만 잡았을 때 배를 갈랐을 때는 이제 전혀 먹이가 들어있는 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 지인분들도 다 갔고요. 이거는 이제 연어 낚시하시는 많은 분들은 이제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러면 왜 연어가 공격을 하는가? 괜찮은 가설 2개를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 가설, 다른 알을 공격하고 없애서 자기 자손의 생존을 높이기 위해서. 요거는 이제 미국에서 특히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연어의 알을 소금치고 색깔 칠해가지고 미끼로 씁니다. 그래서 연어 알을 먹지 않고 미끼로 씁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가장 잘 잡히는 미끼입니다. 그래서 왜 이제 연어가 다른 알을 공격하나? 이것은 이제 연어 이제
수중 촬영 영상 같은 걸 보시면 특히 산란을 하는 연어가 알이 이제 튀어나오기 시작하면 막 공격합니다. 그러면 다른 알들을 먹지는 않고 이빨로 깨부숩니다. 이래갖고 자기가 수정에서 난 알이 아니니까 다른 알들을 없앰으로써 자기 자손의 생존을 높이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가설이 있고요. 가설 두 번째, 산란으로 인한 호르몬이 변경되면서 이제 산란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공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헤엄치러 가는 도중에 만약에 조그만 물고기가 있다, 앞에 있으면 그거를 잡아서 없애는 겁니다. 그냥 물어갖고 죽입니다. 공격합니다. 그리고 암컷애 같은 경우는 이제 알을 품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호 본능으로 공격을 한다. 크게 이렇게 두 가지의 가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낚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인 낚시 방법은 루어, 플라이, 찌낚시가 있겠습니다. 루어는 이제 스푼, 인라인 스피너, 그 다음에 마라부 지그를 사용하고요. 이제 색깔은 핑크, 레드, 보라색. 플라이 낚시든 루어 낚시를 하든 다 비슷합니다. 플라이 낚시는 이제 털 달린 무게가 있는 플라이를 사용하고요. 제가 플라이는 잘 몰라갖고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그리고 입질 인디케이터, 찌를 위에다가 살짝 달아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찌 미끼 낚시. 요거는 이제 연어 강국이죠. 연어가 제일 많이 생산되는 이제 러시아랑 미국, 거기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인데, 한국 찌채비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좀 더 크게 변형된 채비인데, 찌 달고 밑에다가 바늘에 달고 새우살 아니면 연어 알을 달아서 이 상류로 캐스팅 한 다음에 하류로 천천히 내려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연어들이 새우살 그리고 연어 알을 공격합니다. 빠르게 공격하는데, 그런 형태로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루어랑 플라이 낚시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물에서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체스트 웨이더가 꼭 필요합니다. 체스트 웨이더란 방수복 있죠. 방수복. 다리부터 위에까지 걸쳐 입을 수 있는, 그래서 물에 들어갔을 때 젖지 않는 그런 옷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연어 낚시 루어 장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드는요, 스피닝 그리고 베이캐스터 둘 다 사용 가능하고요. 이제 한국에서 찾아보니까 전문 연어 낚시대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추천드린 장비는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신 베스 낚싯대, 그리고 바다 루어 낚싯대. 파워는 미디움에서 미디움 헤비, 그래서 2m에서 3m 사이 정도만 되면 루어 낚시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인 같은 경우는 합사, 메인 라인 얘기합니다. 합사 2에서 4호 사이 3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리더 라인은 합사를 사용했을 때 이제 리더 라인이 필요하거든요. 그 라인은 이제 모노 6호 정도가 좋고요. 그리고 모노 채비를 이제 메인 라인으로 사용하실 경우에는 이제 5호에서 6호면 충분합니다. 이제 4호를 추천드려야 될 경우는 뭐냐면 10월 8일, 9일, 10일 이럴 때들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경우는 이제 4호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좋은 낚시 장소에서는 진짜 거의 바로 옆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어가 걸리면 제압을 좀 이제 강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오기 때문에 약한 이제 합사를 조금 얇은 거 쓰게 되면 제압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연어가 힘이 상당히 세요. 그리고 루어는 스푼, 그다음에 인라인 스피너, 마라부 지그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거는 이제 보통 다 루어 사용하시는 거 보시면 스푼 많이 사용하신다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사용하는 게 서스펜디드 미노, 싱킹 미노 베스에서도 많이 사용하거든요. 쏘가리에도 사용하고, 미노라고 물고기 모양하는 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던진 다음에 루어대를 탁탁 치면서 움직이는 건데, 그것 다 사용 많이 하는데, 제가 작년에 낚시 갔을 때 제일 많이 잡힌 거는 스푼에 제일 많이 잡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게는 8에서 12g, 온수로는 4분의 1온스에서 8분의 3온스, 그리고 이제 한두 개 정도 조금 더 무거운 거 14g 아니면 이제 하프온스,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색상은 레드, 핑크, 보라색. 그리고 이거 채비 루어 장비, 루어 이거 운용 방법이랑 액션 주는 방법은 다음 비디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찌낚시 장비. 이게 찌낚시가 사실 한국에서는 많이 안 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외국 나가게 되면 러시아나 미국만 가도 보통 다 찌낚시를 많이 즐겨 합니다. 찌낚시 장비는요, 로드는 길면 길수록 좋습니다. 뭐 4m, 5m까지는 안 돼도 되는데 2.5m 이상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루어 낚시대 기준이죠. 원투 낚시대는 이제 너무 무거워서 사용하면 안 되고요. 미디움에서 미디움 헤비. 그리고 베이트 캐스터를 추천한 이유는 찌를 던져놓고 물 상류에서 밑으로 내려보낼 때 베이트 캐스터는 이제 스프를 열어놓으면 자동적으로 라인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낚시를 조금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인은 4호에서 5호, 조금 더 두껍죠. 그 다음에 모노라인 6호, 메인 라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리더 라인은 6호에서 8호. 이 라인을 조금 더 강하게 써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찌랑 찌 밑에 달린 봉돌 물개가 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강하게 훅셋을 해야 됩니다. 그런 거에 대비해가지고 라인을 조금 더 강한 거를 사용해 줍니다. 그 다음에 준비물. 찌는 EBA, EBA 찌, 그 다음에 바다 소세지 찌라고도 하고요. 5호에서 8호 정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약간 불안하다. 12호까지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준비물은요, 이 채비를 만들려면 찌 스토퍼가 있어야 되고요. 다른 거는 이제 합사, 찌 스토퍼가 있거든요. 그래갖고 합사를 이제 라인을 위에 얹어갖고 낀 다음에 구슬을 껴갖고 찌 스토퍼 역할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위벨. 스위벨은 이제 싼 거 사용하지 마시고요. 좋은 거 사용하세요. 왜냐하면 스위벨 때문에 싼 거 스위벨 사용하다가 이제 스위벨이 이제 부서져 버리면 물고기 놓칩니다. 그러면 굉장히 마음 아프겠죠. 예, 강도가 강한 스위벨을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봉돌은 5호에서 8호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게 5호에서 8호 무게가 어느 정도냐면요. 바다 소세지찌 5호를 사용하시면 봉돌 사이즈도 5호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5호는 18.74g입니다. 그 다음에 8호는 30g입니다. 그 다음에 12호는 안 나와 있네요. 정확하게는 안 나오는데 한 45g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낚시 바늘은요. 베스 낚시에서 많이 사용하는 와키 리그 바늘, 와이드 갭 바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드랍샷 낚시에 많이 사용되는 낚시입니다. 그래서 사이즈는 1호 아니면 1앗 사이즈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미끼는요, 간단합니다. 새우살을 조그맣게 잘라서 써주셔도 되고요. 새우살을 엄청 크게 안 달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꼴뚜기 루어, 이제 갈치 낚시에 많이 사용하는 꼴뚜기 루어를 바늘에 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파워베이트 R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미끼는 이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찌 낚시로 해보고 싶은 분들은 이 체크리스트를 보고 물건을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비편이 끝납니다. 다음 편은 이제 운용 방법, 3편은 연어 낚시 장소, 그리고 포인트 선정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언제 어떤 채비를 사용해야 더 좋을지, 그 다음에 액션 방법, 그 다음에 수심 설정법, 그다음에 후킹 됐을 때 물고기를 싸우는 방법 등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디오 재밌게 시청하셨나요? 제가 엄청난 고수는 아니지만 연어 낚시를 그래도 몇 년 동안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비디오 보시고 처음 낚시하시는 분들 헤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연어 낚시가 쉽지는 않은데 굉장히 또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연어 낚시 가시면 꼭 한 마리 낚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어 낚시 제가 거기 굉장히 오래 가 있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저 보시면 와서 인사해 주시면 저 굉장히 기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2편 운영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